여러분 안녕하세요, 홍 교수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1일차 마지막 강의죠. 인벤터를 실제로 실행해보고 좀 깐추로를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, 컨트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컨트롤은 별게 없습니다.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. 자, 첫 번째는 뭐냐면은 뷰입니다. 뷰, 내가 원하는 이제 모형의 수정하는 방향, 만들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볼 수 있는가. 두 번째는 이 명령어, 모델링하는 명령어들을 제대로 내가 실행을 할 수가 있는가. 이 두 가지입니다. 인벤터의 숙련도 그리고 컨트롤을 잘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원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.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인벤터를 키시고 저랑 똑같이 이렇게 따라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. 인벤터를 키시면은 이렇게 이런 이제 홈 화면이 나옵니다. 이걸 홈 화면이라고 그러고, 여기 이제 집이 있죠. 이런 홈페이지 하는 것처럼 집이 있습니다. 요걸 누르시면은 들어오고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새로 만들기 탭입니다. 보시면은 부품, 조립품, 도면, 프리젠테이션 이렇게 있죠. 자, 이것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템플릿이라 그럽니다. 템플릿. 자, 이게 템플릿이 뭐냐면은 여러분 PPT 만들어 보셨나요? 이 템플릿, 미리 저장된 이런 세팅을 얘기를 하죠. 자, 인벤터는 3D로 모델링을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조립품 간의 부품 간의 결합이라든지 이렇게 기능이 많은데 한 화면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놓으면은 좀 그렇겠죠. 그래서 여러분 이 부품 템플릿을 한번 열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, 자, 위에 봅시다. 위에 여기 보시면은 3D 모형, 스케치, 주석 뭐 이렇게 이런 부품 만드는데 최적화된 이 리본 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도면 템플릿을 한번 열어볼까요? 도면 템플릿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제도에 관한 리본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인벤터 이 일반 기계기사 시험 볼 때는 이 부품 템플릿 .ipt 이제 확장자로 나타나는 부품 템플릿과 이 도면 템플릿 .idw라고 나타나는 이 도면 템플릿을 주로 쓰게 될 겁니다. 자, 이 홈 화면에서 이제 부품 템플릿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부품 템플릿에서 자, 인터페이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가운데 가장 넓은 공간이 이제 작업 공간입니다. 작업 공간, 워크스페이스라 그러죠. 그 다음에 요 왼쪽이 이제 중요한데, 이 왼쪽은 모형 트리 혹은 모형 검색기라고 불리는 이 창입니다. 자, 이건 뭐냐면 앞전에 우리가 파라메트릭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. 자, 파라메트릭 뭐예요? 치수와 형상을 가지고 이 모델링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. 자, 이 예제, 더보기 누르면 있는 예제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 모델링을 어떤 순서로 어느 정도의 치수와 어느 형상을 가지고 했는지가 이 왼쪽에 다 히스토리로 남습니다. 그리고 히스토리로 남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치수를 변형하면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수치를 또 제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 왼쪽에 모형 트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. 뭐 X를 눌렀던지 아니면 어떤 오류로 인해서 이게 없어질 때는 반드시 키고 작업을 하시도록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. 자, 인벤터 2020년 버전에는 여기에 이제 탭 표시라고 플러스 버튼이 생겨서 이걸 누르면은 모형 검색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, 2019년 버전 이하로는 이제 요 뷰 탭에서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눌러서 여기 모형 검색기라고 있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은 이게 나옵니다. 자, 이거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이거 좀 생각해 두도록 하세요. 자, 다음으로 볼 것은 요 뷰 큐브라는 겁니다. 자, 뷰 큐브. 자, 영어로 뷰 큐브 이렇게 합니다. 자, 이건 뭐냐면은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? 눌러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. 이렇게 내가 원하는 뷰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.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. 이거의 하나의 좋은 점은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누르는 방향대로 뭔가 조금 더 진한 표시가 나올 겁니다. 자, 이 방향으로 우리가 홈뷰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홈페이지랑 비슷한 개념입니다. F6번을 한번 눌러볼까요? 자, F6번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간 화면에서도 F6번 누르면은 원래 홈 방향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오른쪽 클릭 이렇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변한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클릭,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, 그 다음에 고정거리로 이렇게 하시면은
자, Shift하고 Shift 누른 상태로 이 마우스 휠을 눌러 볼게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. 자, 이 상태로 이렇게 막 돌아간 다음에 F6번을 누르시더라도 바로 홈뷰로 이렇게 나타나죠. 자, 우리는 등각 딱 이 120도가 양쪽이 세 개가 120도가 되는 이 등각 뷰를 보통 홈뷰로 고정거리로 맞추고 작업을 합니다. 여기까지가 인터페이스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. 이제 컨트롤의 두 번째죠. 이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, 이거는 말을 그냥 제가 하는 말 듣는다고 여러분이 다 알아듣고 이러진 않아요. 그래서 실제로 해볼 겁니다. 자, 인벤터 아까 부품 템플릿 키셨죠? 저랑 같이 바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실 거라 믿어요. 이제 S키 눌러봅시다. S키 누르면은 어떤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할 건지가 이제 선택을 하라고 나오는데, 우리는 XZ 평면,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평면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2D 이렇게 도면이 나오고,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두 점 직사각형을 눌러볼게요.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점 0,0에서 이렇게 눌러서 자, 수치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. 자, 20 그리고 탭 20, 그 다음에 엔터, 20 탭 20 엔터 하시면은 이렇게 모델이 직사각형이 그려졌죠. 여기서 이 키 눌러보겠습니다. 돌출 단축키고,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, 이 상태에서 바로 15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모델링이 됩니다. 자, 이제 Shift 요 마우스 휠 눌러서 요 모델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. 어떻게 움직이는지. 그 다음에 요 평면, 위에 평면을 선택을 하고 S키를 눌러 볼게요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평면에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도면이 활성화됩니다. 여기서 오른쪽 클릭, 중심점 1을 클릭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지름은 5짜리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.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할 거니까, 여기서 오른쪽 클릭 형상 투영을 눌러서 여기 이렇게 눌러주고, 위에 부분 2개 눌러주고, 오른쪽 클릭 확인을 눌러줍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형상이 투영된 거를 볼 수가 있죠. 자, 여기서 오른쪽 클릭 일반 치수로 해서 여기 가운데, 그리고 여기 형상 투영된 것까지 해서 거리는 5로 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. 여기도 이렇게 해서 5로 주면은 아까 이제 초록색이었던 이 선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자, 이거는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. 자, 이 키 눌러볼까요? 자, 이 키 눌러서 이 높이는 2.5로 주도록 할게요. 자, 엔터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직사각형 패턴으로 해서 요거를 복사를 해볼 거예요. 자, 직사각형 여기 패턴이라고 있죠? 여기서 직사각형을 눌러서 이 피처라는 것은 이 형상을 의미를 합니다. 자, 하나 클릭을 하고 파란색으로 이제 잡혔으면은 잘 되신 거예요. 자, 방향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. 방향은 이 모서리, 지금 하얗게 변하는 모서리 보이시죠? 자, 모서리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 간격으로 얼마나 이렇게 할 거니 해서 간격은 10 이렇게 하고, 옆에도 방향을, 자, 옆에 모서리 이렇게 하얀색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이 방향을 이제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, 왼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바꿔서 간격을 10 이렇게 주시면은, 자, 확인 눌러볼까요? 하면은 이렇게 패턴이 형성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밑에 것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멘탈 터지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벤터 컨트롤의 두 가지는 뷰, 내가 원하는 뷰를 자유자재로 회전하고 볼 수 있는가, 두 번째는 이 명령어들을 자유자재로 내가 쓸 수 있는가. 자, 명령어를 아까 쓸 때는 어떤 방식이 있냐면은, 첫 번째로 우클릭 팝업이라는 게 있어요. 자, 우클릭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명령어를 바로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. 그거 아니면 이제 단축키로 뭐 여기 이 평면에 스케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하는 경우가 두 가지고,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리본 메뉴로 이제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. 이런 직사각형 패턴처럼 자주 안 쓰는 것들은 우클릭 팝업에는 없고, 이렇게 리본 메뉴를 선택해서 이제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면 되세요. 자, 보너스로 제가 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죠.
자, 여기 뷰 탭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, 여기서 요 조명이 지금 뭐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데, 그래서 여러분이랑 이런 게 조금 달랐나 봐요. 기본은 아마 밝음 주제 IBL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. 이거를 이제 바꾸시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다가 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, 뭐 그냥 밝음 주제로 이렇게 하시면은 뭐 문제는 없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있는 게 이 비주얼 스타일이라는 거예요. 자, 비주얼 스타일은 뭐냐면은, 자, 하나씩 눌러봅시다. 사실적이라는 것은 요거를 이제 사실처럼 표현을 한다는 건데, 굳이 의미가 없고, 모델링 할 때는 요 모서리로 음영 처리, 모서리로 이렇게 음영 처리된 것,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숨겨진 모서리로 음영 처리, 이렇게 하시면은 요 직사각형이 은선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. 자, 세 번째는 와이어 프레임인데, 여러분이 요 정도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고수의 경지로 이제 이른 겁니다. 이거는 이제 나중에 도면에서 하도록 하죠. 자, 인벤터 컨트롤 알아봤습니다. 인벤터 컨트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뷰를 자유자재로 활용, 그리고 명령어를 자유자재로 활용, 딱 두 가지입니다. 자, 컨트롤 별거 없고요. 여러분이 숙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하게 되실 겁니다. 자, 아직 알려드리지 않은 단축키나 아니면은 명령어들, 이런 거는 이제 차차 강의를 통해 습득해 가도록 하세요. 지금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많습니다.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요 정도만 하고, 이제 다음 강의 옵션 설정, 그리고 단축키 설정, 시험에 맞게 내가 최적화를 시켜놨거든요. 그거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